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2021학년도 교대 정시 면접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불안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여유롭게 하라. 그래서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 부모님과 같아서 편안하게 대화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발표하듯 하는 것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교수님 앞에 말씀드릴 때 편안하게 대화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면접에서 카메라 영상으로 할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화면에 나오는 교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밑을 보게 되니까 카메라 렌즈를 봐야 됩니다. 참 힘들죠? 카메라 렌즈를 보면 교수님 얼굴이 밑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딴 데 보고 허공 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렌즈를 보는 것이 교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약간의 시간이 남게 되면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때는 1분을 절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40초, 30초, 40초 정도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면 되죠. 열정을 갖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열정은 교사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그것을 꼭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고 또 지금 면접 보는 그 주어진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한 두세 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첫 마디는 낯설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또 한 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누가 부럽지? 혹시 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앞에 있는 교수인 나를 부러워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때쯤 하루 종일 저희를 안내한 교대 선배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거기서 교육봉사 활동을 하든 늘 안내한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면접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아마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 그토록 오고 싶어 했는데 저를 안내한 사람들은 바로 합격한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 선배들처럼 꼭 합격해서 내년에 후배들을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그래 꼭 합격해서 내년에 후배들 안내해라 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합격했습니다. 유창하게 거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따뜻한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예는 많이 들어서 일부 학생들은 저의 예를 또 드나 라고 하는데 이번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교대 학생 이번에 이제 교사 임용고시 합격이 된 학생이니까 4, 5년 전이죠. 저는 지금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진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고 또 입시 준비하느라고 투정만 부렸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은 서울인데 새벽같이 아버지가 직접 자동차 운전해서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교문 밖에서 저희 합격을 위해서 부모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꼭 합격해서 합격증을 부모님께 드리고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안아주었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채점관으로서 교수님이 아니라 순간 부모님으로서 그 수험생을 자녀로 생각하고 안아줬던 거죠. 그리고 자네 어디 썼는가 라고 했더니 진주교대와 광주교대를 썼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두 군데 다 붙으면 우리 대학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서는 줄이고 결국 두 군데 다 합격했는데 광주교대를 선택해서 이번에 임용고시에 합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 이 강의를 듣고 저에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하고 1, 20분 상담해서 여러분의 특성을 파악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저는 한두 마디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발표식으로 하지 마라. 암기한 것을 정신없이 발표하듯 이야기하지 마라. 천천히 차근차근 대화하듯 이야기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발표하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교수님과 조곤조곤 대화 나눈다면 교수님께서 야, 이 학생 봐라. 참 여유가 많은데?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4년 후에 여러분들이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을 어루만져 주죠. 발표해서 너무 씩씩하고 똑똑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똑똑하긴 한데 논리적이긴 한데 학생들과 논쟁을 일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과 논쟁하기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교사의 인성이고 자질이고 교사의 적성에 맞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하라라고 하면 저는 정말 초등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꿔온 이러이러한 것을 교실 현장에서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좋으면 아마 교수님과 중간중간 대화하는 과정 속에 잘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저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교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아서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 교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저 이야기할게요 라고 한다는 것도 쑥스럽지 않나요? 그랬는데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이 힘들긴 하겠지만 교수님께서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 교수님과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속에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힘, 이것이 상당한 능력인데 여러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번 5단 구성법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작은 소재를 가지고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일명 스토리텔링 연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것 강조하지 않습니다. 작은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톡 건드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무리 여러분 준비 많이 해도 또 지문을 잘 분석했다 할지라도 교수님 앞에서 떨면 또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면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어 말하기 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스피치 대회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걸 봤는데 대학생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하는데 고등학생들 중간중간에 돌발 질문하니까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들어 온 시나리오는 유창하게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들어오니까 대답 거의 못하고 어떤 학생은 울먹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수도 없이 1분 30초 정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교육대학의 2, 3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는 것이 좋겠죠.
예상 문제 너무 많이 해보는 것도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문제 정도 줬는데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사에 관한 것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그랬죠. 벼랑간에 시사 듣도 보지 못했던 것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기업체 정도에서는 가능할까요? 시사에 관한 것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제시문을 주고 그 안에서 녹여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분석해서 또 질문하는 거와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연습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문제를 10번 정도 보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녹음해서 또는 영상까지 보면 더 좋겠죠. 그렇게 시험 볼 때까지 연습한다면 제가 볼 때 무난히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급한 마음은 연습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한 한 1, 20분 정도 여러분과 통화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